오늘은 스몰리그에서 출시한 PD 3.0 고속 충전 키트 소니, 캐논, 니콘용 3종입니다. 3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러리스 배터리가 포함된 듀얼 충전 키트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가성비와 함께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여주는 꽤나 현실적인 제품입니다. USB-C PD 기반의 듀얼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 상태 확인이나 휴대성까지 생각보다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호환 배터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호환 배터리 쓰면 카메라 고장난다, 메모리카드 뻥난다, 메인보드 탄다, 정품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중 일부는 과장된 공포심에 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부분 외부 전원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V마운트 배터리, MPF 배터리, 더미 배터리, D탭 전원 시스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스몰리그 V마운트 배터리나 MPF 기반 전원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 왔지만 실제 촬영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가거나 카메라 바디가 망가졌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소형 내장 배터리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 호환 배터리 시장은 지금보다 품질 편차가 훨씬 심했던 게 맞습니다. 당시 저가형 호환 배터리 중에서는 셀 품질 편차, 용량 허위 표기, 충전 불량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특히 무명 OEM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호회로 설계나 QC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는 무조건 정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호환 배터리 쓰면 메모리 카드 뻥난다?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센서 데이터를 내부 버퍼 메모리에 계속 쌓고 그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원이 갑자기 끊기면 카메라가 마지막 파일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파일 헤더 기록 실패, 마지막 클립 손상, 재생불가 파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배터리가 메모리 카드를 공격해서 망가뜨린 게 아니라 기록 중 전원이 비정상적으로 차단된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부 호환 배터리에서 더 자주 이야기되느냐? 핵심은 저품질 배터리의 잔량 예측 오류나 갑작스러운 전압 저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는 배터리가 아직 남은 것처럼 표시되는데 실제 내부 전압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카메라가 안전 종료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거죠. 반대로 정품 배터리는 보통 잔량 체크, 전압 관리 같은 부분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카메라가 비교적 안전하게 종료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제품의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괜찮은 호환 배터리들은 자체 보호회로, 디코딩 칩, 충전 제어 설계, 전압 안정성 같은 구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리그 배터리 역시 그런 방향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저는 카메라 내부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사용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영상 제작 현장에서 스몰리그 V마운트 배터리, MPF 배터리, 외부 전원 시스템 기반으로 오랫동안 작업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카메라 전용 순정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건 없잖아요. 물론 호환 배터리의 리스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발열, 팽창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카메라 제조사들 펌웨어 정책도 있죠. 일부 호환 배터리를 넣으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같은 경고창이 뜨거나 잔량 % 표시 제한, 연사 제한, 일부 기능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검증하지 않은 배터리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이 스몰리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소니, 니콘 카메라의 경우 경고 메시지나 기능 제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의 성향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상 제작 쪽은 전원 확장이나 현장 편의를 위해서 리그 구성 등이 보편적이라 외부 전원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사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보조 배터리로 카메라 충전하고 V마운트 하나로 카메라, 모니터, 송수신기 다 돌리고 USB-C PD 전원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저 역시 리스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촬영에서는 정품 위주로 세팅하면서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호환 배터리를 위험하다고 묶는 건 현재 영상 제작 환경 기준에서는 조금 과장된 시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구성 말고 우리가 컴팩트하게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 가성비 있게 호환 배터리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호회로 품질, 전압 안정성, 디코딩 칩, 발열 관리, 브랜드 QC 안정성이라는 요소들의 전제 하에 이 스몰리그 PD 3.0 고속 충전 키트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몰리그 같은 경우는 이미 리그 시스템, 케이지, 전원
전원 액세서리, V마운트 솔루션 쪽에서 괜찮은 브랜드죠. 지금 이 3.0 PD 충전 키트도 완전히 무명 브랜드 느낌의 제품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2개와 충전 키트를 함께 구성한 올인원 키트 형태로 나옵니다. 라인업은 현재 크게 3가지. 먼저 소니용 5438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소니 MPFG100 배터리 기반이고 대표적으로 알파7 M계열, C계열, FX 미러리스 라인, 알파6700 같은 바디들과 사용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040mAh, 전격 에너지는 약 15.1Wh 수준입니다. 다음은 캐논용 5485 모델입니다. LP26 계열 기반이고 LP26, 26N, 26NH, 26P까지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EOS R5, R6 시리즈 같은 바디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2400mAh, 전격 에너지는 약 17.28Wh입니다. 그리고 니콘용 5486 모델입니다. EN2L1호C 기반이고 Z8, Z6 마크2, ZF, Z7, ZR 계열 같은 니콘 미러리스 바디들과 연결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2400mAh, 전격 에너지는 약 17.28Wh 정도입니다. 보면 세 모델 모두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구성품도 동일합니다. 박스를 열면 듀얼 충전기 본체, 배터리 2개, 배터리 보호 커버 2개, 60W USB C2C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디자인이 세로형 듀얼 슬롯 구조라서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2개랑 충전기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운영 효율이 꽤 좋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진짜 귀찮은 게 충전기, 배터리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기 따로 찾고 배터리 여분 찾고 상태 확인하고 뭐 가방 안에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키트는 적은 부피로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두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파우치나 테크백, 슬링백 안에 넣었을 때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운영 피로도를 줄여주고 PD 3.0 고속 충전 기능이랑 연결되면서 체감 차이도 커집니다. PD 3.0 기반 듀얼 고속 충전, 퀵차지 2.0,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웬만한 고속 충전 어댑터나 보조 배터리에 꽂아도 알아서 칩셋이 인식해서 고속 충전을 해줍니다. 최대 입력은 22.5W고요. 1940mAh 배터리 기준 약 2시간 내에 완충을 해준다고 합니다. 표면 마감도 지나치게 저렴한 느낌은 아니고 하단부 미끄럼 방지 패킹이라든지 배터리를 넣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부분, 그리고 배터리 커버 기본 제공 같은 디테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 상태 확인 기능이었는데요. 사실 충전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사용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 교체하는 배터리가 몇 % 정도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제품은 터치 방식으로 전면 LED를 통해서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좌우 채널이 분리되어 있어서 배터리 2개 상태를 각각 확인할 수 있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배터리 100%, 하나는 배터리 40%라고 했을 때 촬영자는 이건 메인 바디에 넣고 이건 서브용으로 돌려야겠다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안정성입니다. 스펙을 잘 살펴보면 충전 키트에는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과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제어합니다. 배터리 자체도 충전 제한 전압 8.4V, 방전 차단 전압 5V가 안전 커트라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너무 깊게 방전되거나 발열 상태가 불안정하면 수명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영상 촬영 환경은 배터리에 가혹합니다. 반복되는 충방전 환경이 일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배터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호환 배터리 안에서도 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부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호 회로가 잘 설계되어 있는지, 카메라 바디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소통하는 디코딩 기술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제품은 그런 기본적인 안전 제어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서 초반에 언급했던 그런 기습 방전으로 인한 파일 깨짐 리스크를 방지해줍니다. 다만 아무리 검증된 브랜드의 칩셋 성능이 훌륭하다고 해도 완벽한 순정 배터리 대비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효율 저하 수준은 몇 달 써보는 것만으로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6개월, 1년에 걸쳐서 데이터가 쌓여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실제 운영 관점에서 보면 이
이 키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용자는 명확합니다. 매일매일 촬영 분량을 뽑아내야 하는 유튜버, 혼자서 모든 장비를 통제해야 하는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자, 그리고 행사나 인터뷰처럼 현장 흐름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제작자분들입니다. 이 제품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배터리 팩 하나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오래 버틴다는 쪽이 아니라 배터리 2개를 빠른 속도로 현장에 재투입시키고 외부에서 잔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촬영의 흐름과 텐션을 끊기지 않게 유지해준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성비까지. 물론 분명 체크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정품 배터리만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실패하면 다시 못 찍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정성이 좋아 보여도 그래도 정품을 써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음으로 펌웨어 변수는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 제조사들마다 배터리 인증 정책이나 잔량 통신 정책을 펌웨어로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이 동작하더라도 앞으로의 펌웨어에서 경고창 정책이 바뀌거나 잔량 표시 방식이 달라지거나 일부 기능 제한이 걸릴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호환 배터리 계열 전체가 갖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내구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배터리는 결국 수백 번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평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정품 대체 관점보다는 운영 효율을 높여주는 현실적인 서브 전원 정도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조금 넘게 써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 제품은 배터리를 파는 느낌보다 운용 편의성을 정리하는 제품에 더 가까웠습니다. USB-C PD 기반 듀얼 고속 충전, 배터리 상태 확인, 컴팩트한 휴대성,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기존에 체감되는 피로도를 꽤 줄여주는 느낌이었고요. 평소 출장이 잦거나 야외 촬영이 많아서 배터리의 고속 회전율과 휴대성이 최우선인 사용자들이라면 꽤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비 선택에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마랑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